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1일 1영상 천만 뉴스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요즘 이제 선거철이 이제 다가옵니다. 이제 대선, 대선 주자들 한번 잘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대선 주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운지, 특히 경제 쪽, 금융 쪽 이런 쪽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꼼꼼하게 한번 챙겨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투자의 방향을 우리가 사전에 예측을 하고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괜히 어긋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투자 방향을 좀 엉뚱하게 가면 안 됩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큰 전략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거꾸로 가면은 여러분들 박살 나는 거죠. 알겠죠? 요즘 그러다 보니까 뭐 테마주들이 극성입니다. 테마주들이 상당히 극성인데 계속 뭐 상한가 때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냥 단지 기대감이지, 기대감. 뭐 실적은 둘째치고 너무 이런 기대감 때문에 끌려다니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죠. 이제 후보자일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비 후보자라고 하나? 예비 후보자. 아직 공식적인 후보는 아니니까. 하여튼 이재명 씨라고 할게요. 이재명 씨가 제시했던 코스피 5천, 한국 증시 상승 조건, 뭐 이런 기사가 있던데 한번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이전 대표가 예전에 21년도죠. 21년 12월에 유튜브에 출연했단 말이야.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5천 가능성을 얘기를 했다. 5천. 21년 코스피 3,300 정도 넘기는 등 고공행진은 펼쳤습니다. 그때는 좋았어요, 참. 그때 생각하면은 그때 복날이었어, 복날. 참 징글징글합니다, 지금은. 트럼프 때문에 미치고 환장을 누르십니다. 근데 트럼프 이놈 나쁜 놈 같아. 보니까 어느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게 주식은 별로 없고 국채를 많이 하고 있다더라고. 그래서 자기 국채 보호하려고 뭐 관세도 막 갑작스럽게 유예시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의도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철저하게 한번 준비를 조사를 할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그 관련된 그, 그 상반된 그런 당이나 그런 뭐라고 해야 하나 견제 세력들이 이제 한번 조사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장난질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또 흘러가고 있어요. 코스피 5천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 시장이 세계 자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데, 비중도 커요.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서 그 점만 정상화돼도 4,500원 가뿐하지 않을까, 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앞으로는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능가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은 나쁘지 않죠, 여러분. 일단은 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가 22년 대선 당시에 유튜브 채널인 3프로TV에 출연해가지고 그 대담 과정에서 했던 발언들이더라고요. 당시 코스피가 2021년 6월 25일 장중 3,316.08, 3,316.08, 0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뭐 고공행진을 가고 있을 때다. 고공행진을 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재명 예비후보가 3프로TV에 출연했던 그해 12월에도 코스피는 2,900에서 3,000선을 유지를 했습니다. 3,000선을 유지를 했다. 한국거래소 따르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2월에 2200이던 코스피가 200선, 2200선이던 코스피가 한 달 뒤에 3월에는 1439.43까지 35%가량 급락을 합니다. 그런데 팬데믹 직후부터 미국 연준 등의 양적 완화로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한꺼번에 풀리다 보니까 코스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주가 지수는 아주 나락같이, 아니 나락이 아니지, 거의 벼락같이 치솟네. 벼락같이 치솟더라.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도 21년 1월 11일 장중에 96,800원까지 갑니다. 96,800원까지 가더라. 제가 이걸 봤어요. 목격을 했는데 그때 참 좋았는데 이상한 게 보기가 힘드네. 21년 벌써 몇 년 전이야. 한 4년 전인데요.
그의 코스피는 3,000선을 넘어서는 등 우리 주식시장은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했고, 그런데 22년 코스피가 하락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해 9월 28일 날 2152.27까지 떨어지는 등 약세를 면치 못하더라. 약세를 면치 못합니다. 이재명 그 예비후보가 코스피 5천을 이야기했던 21년 말 당시에 국내 증권사들이 내놓은 22년 코스피 지수 상단 전망은 3,000에서 3,600선이었어요. 이 예비후보는 코스피 5천 달성의 조건으로 우리 증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기도 했고, 특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거론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MSCI 선진국 지수는 추정 자금 규모가 약 16조 5천억 달러 달하고 있고, 반면 우리나라가 속한 MSCI 신흥국 지수의 추정 자금은 약 1조 3천억 달러 정도 되네요. 선진국 지수의 약 8% 규모에 불과하더라.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니까 13배에 달하는 시장이 포함이 돼서 50조 원 이상의 패시브 자금이 추가 유입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8년에서 13년 MSCI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리면서 선진국 지수 편입 준비 단계에 있었으나 2014년 제외된 이후 더 이상 관찰 대상국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관찰 대상국 증재에 실패한 주요 원인은 외환시장의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고 공매도 제도의 불안정성, 그리고 영문 공시 등 외국인 투자자 정보 접근성이 부족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 등이 거론되더라. 그래서 이 예비후보는 최근에도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하고 국내 주식 활성화를 위해서 현장 간담회를 갖는 것 같아요. 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2월에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특별한 변화 없이도 코스피 2,000대에서 3,000대로 찍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주가지수가 상단벽을 깨고 밸류업을 이루기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토스 인사이트 대표가 기본적으로 아직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못해서 상단이 막혀 있다. 밸류업이 그 상단 깨기 위한 노력이다. 일본 거래소 이사장은 밸류업 10년 했는데도 아직 걸음마더라. 걸음마. 응? 걸음마 10년 했는데도 우리는 아직 갈 길 멀어가지고 상단 깨트리려면은 주주환원 필요하고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불편한 시장의 제약을 걷어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좀 많은 불리한 제도들 그리고 쓸데없는 그런 제도들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 좀 없애고 좀 시장 참여하기 좀 편하게 유리하게 좀 해주고, 대신 정확하게 룰은 지켜야겠죠. 룰을 지키도록. 그러니까 불법 감시는 철저히 하지 않겠습니까? 불법 공매도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감시도 하고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재명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국힘당 대표 중에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국힘당 예비 후보 중에는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코스피에 5천 갔으면 좋겠네요. 그게 꿈이죠, 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맛있게 드십시오.